전방 일신방직 재개발 사업자가 5,900억 원 상당의 공공기여금을 주기로 광주광역시와 최종 합의했습니다. 공공기여 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전방 일신방직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의 한 술집 직원이 동료 아르바이트생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끼워 6차례나 불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이 모습을 촬영해 SNS 등에 공유까지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장난으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공 담수호인 영암호가 30년 만에 관광 레저 기반을 갖추기 위한 변화를 시작합니다. 해남 기업 도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0년에 한 번 꽃을 피운다는 속설이 있는 용설란 꽃이 광주의 한 꽃집에서 피어나 화제입니다. 소원을 이뤄준다는 말에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공공기여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던 광주광역시와 전방 일신방직 재개발 사업자가 5,900억 원 상당의 기부 체납을 주고받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최대 난제로 꼽히던 공공기여 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전방 일신방직 재개발 사업이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전방 일신방직 부지 재개발 사업자와 10일차에 걸친 도시계획 변경 협상 조정협의회를 진행한 끝에 공공기여분 합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액수는 무려 5,900억 원, 전일방 부지의 가치 상승 1조여 원을 기준으로 54.45%에 달합니다. 당초 예상되던 5천억 초중반대보다 500억 가까이 높은 가격입니다. 사업자 측이 더 이상 사업을 지연시키기에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10차 협상조정협의회 이후 5개월 넘게 협상이 열리지 않으면서 좌초 우려까지 나오던 재개발 사업이 이번 합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전방 일신방직 부지에는 복합 쇼핑몰 더 현대를 포함해 49층 규모 특급 호텔과 랜드마크 타워 등 그동안 광주에는 없던 새로운 상업 중심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에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일괄 심의를 받은 뒤 내년 6월까지 지구단위 계획 지정고시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예상대로라면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가 2027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내년 6월까지 사전 협상 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그리고 주민 의견 등이 반영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할 계획입니다. 광주도심 한복판 30만 제곱미터 부지를 재개발하는 초대형 사업이 마지막 고비를 넘어서면서 광주의 새로운 상업 중심지 탄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광주의 한 술집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끼워 불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이 모습을 촬영해 SNS 등에 공유까지 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는 장난으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고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곤히 잠들고 있는 남성의 발에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발버둥치며 불을 내던져 보지만 남은 열기의 고통은 가시지 않습니다. 한 술집 직원 A씨가 아르바이트생의 발가락 사이에 돌돌 말린 화장지를 낀 뒤 불을 지른 겁니다. 이를 지켜보던 동료 직원이 말려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A씨는 이런 가혹행위를 무려 6차례나 반복했고 심지어 웃기까지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상무지구의 한 술집에서 30대 직원 A씨가 잠든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불을 지른 건 지난달 12일. 이로 인해 피해자는 발에 2도 화상을 입어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양말 치고가 계속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재밌어가지고 계속 한 거였어요. A씨는 자신의 SNS와 직원 단체 채팅방에 영상을 공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냥 가던 친구들 장난인 줄 알았어요. 이거는 사람을 동영상 보는 순간 정말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러한 행동을 우리 아이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는 이곳 30대 직원이 불을 붙이는 것 이외에도 폭언 등 가혹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측은 경찰 신고 이후에도 A씨가 적반하장식으로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신고해도 된다. 신고해라 이러고 나 벌금 내겠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난삼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을 받는 경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의 A경정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의 B경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경정은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있던 지난 2020년에서 2021년 브로커 성모 씨로부터 600만 원 상당을 받고 가상화폐 사기 사건 수사를 일부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경감은 서울청이 별도로 수사하던 관련 사건의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던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출신의 퇴직 경무관 C씨와 전남청 출신의 퇴직 경감 D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이 앞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던 이상익 한평군수 배우자 등의 뇌물수수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일 때는 관급공사 계약을 대가로 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 군수의 배우자와 전 비서실장 등 2명에 대해 검찰 측 요청으로 재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돈 봉투를 돌려줬고 뇌물을 받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영암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공 담수호인데요. 1993년 준공된 영암호가 30년 만에 관광 레저 기반을 갖추기 위한 변화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변화에 성공한다면 해남 기업도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암군 삼호읍과 해남군 산이면 사이에 조성된 국내 최대 인공 담수호인 영암호. 방조제를 막아 간척지가 생겨나면서 43제곱킬로미터의 호수에 담긴 2억 4천여만 톤의 물은 줄곧 농업용수로만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강산이 3번 바뀌면서 모든 여건이 달라졌습니다. 영암호에 인접한 해남 구성지구입니다. 이곳 솔라시도가 기반을 갖춰가면서 관광 레저로의 방향 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영암군, 해남군, 지역 대학과 개발업체 등이 업무 협약을 맺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오는 2033년까지 10년간 총 14개 사업에 7,418억 원이 투입됩니다. 1단계는 마리나와 수상 공연장 등 기반 시설을 갖추고 2단계는 수상 보행교 등 해양 레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마지막 3단계는 레저 힐링 바닷길 등으로 생태계 구축을 마무리합니다. 이를 통해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남해안권 관광벨트의 중심축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광주에서 F1 경기장 있는 데까지 또 아우토반, 무제한 고속도로까지 건설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서남권 기업도시가 남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거점으로서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영암호 개발 구상은 특히 해남 기업도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솔라시도가 그런 미래형 도시, 꿈의 도시를 가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과 공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려면 전체 사업비 7,400억 원의 55%를 민간 자본으로 끌어와야만 합니다. 또 사업비의 28%를 차지하는 국비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뛰어들 예정인 가운데 민자 유치와 국비 확보 등 풀어야 할 숙제로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는 않아 보입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순천에 이어 해남 솔라시도가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솔라시도 자율주행은 레저형과 공공형 2개 노선으로 진행되며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12인승 차량 7대가 솔라시도 인근 8.2km를 내년부터 운행하게 됩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자율주행을 위한 전용 도로와 충전 기반 시설, 관제 시스템과 정밀 지도 시스템 등 주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도 함께 구축됩니다.
선원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중국 화물선이 열흘 전 중국의 한 항구에서 유실된 선박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목포 해경은 오늘 신안 가거도 해상에서 침몰한 200톤급 중국 화물선 A호의 선주를 통해 해당 선박이 열흘 전 중국의 한 항구에서 유실된 선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 3일 전 A호를 목격했다는 어민들의 진술을 확보한 해경은 A호가 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밀입국 위기관리 체제를 해제했습니다. 경실련이 현역 국회의원 22명을 자질 의심 의원으로 선정해 명단을 공개했는데 광주 전남에선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경실련은 법안 대표 발의 건수와 전과 경력 등 7개 항목을 검증한 결과 3개 이상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22명을 자질 의심으로 분류하고 광주 전남 국회의원 중에선 신정훈 민주당 의원을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 1건, 나주시장으로 재직 당시 농지법에 위반 1건, 화훼 수출 단지 관련 배임 1건 등 3건의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발표 전 사실관계 확인이나 해명을 듣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지적 항목에 다른 내용은 전혀 없고 전과 3건이 전부이고 그중 음주운전을 제외한 2건은 개인 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광주 5개 자치구에 특별교부세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은 오늘 세종정보종합청사에서 이상민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사업 지원을 요청했으며 그 자리에서 이 장관으로부터 적극 지원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구 건의 사업은 동구 푸른길 공원 개선 사업,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입니다. 용설란 꽃은 100년에 한 번 꽃을 피운다는 속설이 있는 신비로운 꽃인데요. 이 보기 드문 꽃이 광주의 한 꽃집에서 피어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입니다. 강아지 꼬리를 닮은 꽃대를 따라 노란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용의 혀를 닮았다고 해 용설란이라 불립니다. 아래부터 터지기 시작한 용설란 꽃망울이 중간까지 피었습니다. 일생에 한 번 핀다고 해 보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용설란은 꽃을 피우려면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신비함에 100년에 한 번 피는 꽃이라는 과장이 더해져 꽃집은 구경하러 온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소원을 이뤄준다는 말에 손님들도 저마다의 바람을 풀어놓습니다. 진짜 저런 꽃 본다는 자체가 나는 행운인 것 같아. 개인적인 것은 나 건강하게 해주시오. 내가 그래야 봉사를 많이 하지. 꽃집 주인은 진짜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저도 이렇게 꽃이 필 줄 생각도 못했어요. 다행히도 꽃을 피워줘서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용설란은 한 번 피면 2달간 피는데 꽃이 지면 나무도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민의 소비 심리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분부는 지역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보여주는 11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89.3으로 전월 대비 1.2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월 97.8을 찍은 뒤 4개월 연속 하락한 것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가계 수입 전망과 소비 지출 전망 등을 합성한 지수로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부등산 탐방로 인근에서 유골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25분쯤 광주 북구 금곡동 무등산 탐방로 인근에서 성인으로 추정되는 유골과 옷가지가 발견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실종자 명단과 대조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LH공사와 임차인 3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8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무자본으로 부동산 수십 채를 매입하면서 매매가액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소위 깡통 전세를 양산하는 수법을 동원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LH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자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제기된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현장 검증을 벌였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는
오늘 광주장애인철폐연대 소속 회원 5명이 금호고속과 광주시,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과 관련해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휠체어 장애인의 시외버스 탑승과 하차에 불편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국토교통부에서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는 개조 비용을 보조받을 수도 있지만 금호고속에는 리프트를 설치한 차량이 한 대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독립감염병관리센터가 광주 전남 최초로 한평군 보건소에 들어섰습니다. 기존 선별진료소를 증축해 3층 규모로 지어진 감염병관리센터는 음압시설을 갖춘 검체실과 검진실, 그리고 호흡기 진료를 위한 X선실 등이 들어섰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주 환경공단 신임 이사장에 김병수 전 광주 동구 부구청장이 임명됐습니다. 김병수 신임 이사장은 37년간 광주시 주요 부서에서 근무하며 쌓은 경험과 안정적인 조직관리 운영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임기는 오늘부터 3년간입니다. 김 이사장은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 경영을 실현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무한도자복합산업특구가 중소기업벤처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무한도자복합산업특구는 청계 농공단지 일원의 86만 3천 제곱미터의 규모로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무한도자산업 기반 조성과 도자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지원체계 구축 등 3개 분야 12개 특화 사업에 총 232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지역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 보조 지원 사업 개선안을 시행합니다. 광주시와 문화재단, 예총 등이 참여해 만든 이번 개선안에는 광주시와 문화재단의 통합 공모가 중복돼 일부 단체가 사업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혼선을 막기 위해 공모 일정을 조정하고 시 통합 공모의 심사 방식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는 문화예술을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